도시는 거대한 발명품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공간에 살고 있고 복잡한 시스템이 작동하죠. 그러나 비대해진 도시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이나 주택가에 넘쳐나는 쓰레기처럼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보자는 시도인데요. 스마트 시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 수단,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미세먼지 측정망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정보를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가공, 처리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 그게 아마 스마트시티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교통, 환경, 주거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펴졌어요. 세계 각국의 도시들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바람을 타고 스마트 시티 구축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도시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시도. 지금 보다 똑똑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시. 이곳 통합정보센터에서는 도시의 치안, 교통, 환경 등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CCTV를 기반으로 관제 요원들이 24시간 도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방문한 이날 CCTV가 도심 한 곳을 포착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맞긴 맞네. 네네. 도로 한복판에서 한 시민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위험하시네요. 예, 예. 이거는 바로 신고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2에 신고 지금 차들 위험한데 지금 옆에 지금 아무도 차들 위험한데 지금 옆에 지금 아무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일단 보호 조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관제센터에서는 즉시 가까이 있는 순찰차를 출동시켰는데요. 순찰차를 현장에 출동시키는데 그분이 이제 마침 또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귀가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안전기가 조치했다고 저희가 상황 종결 처리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처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보센터의 역할인데요. 뭐 폭력이나 치매 노인, 위기가 저희들이 1, 2, 3거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이 CCTV를 자꾸 늘려감과 동시에 시민들이 불안한 요소를 조금씩 제거하면서 이면도로나 어두운 곳, 경찰 쪽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보강해달라는 것을 상호 공조해서 점점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CCTV를 통해 도시 곳곳을 모니터링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실제와 같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통합관제 시스템도 기술의 진보에 따라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를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쓰러졌다든지 싸우고 있다든지 뭐 배회를 한다든지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센터에 알려주게 됩니다. 도시를 모니터링하며 쌓인 데이터는 치안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로 활용되는데요. 교통 분야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이 막힐 때 경찰관이 현장에서 교통 신호를 컨트롤하지 않고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호 제어를 통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체가 일어나는 구간에 경찰이 출동해 통제를 해왔는데요. 이곳에서는 온라인 신호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망을 원활하게 조절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2013년부터
간선 급행버스인 BRT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BRT 전용 지하차도, BRT 우선 신호체계 설치를 통해 운행상 지연을 최소화했습니다.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도착하는 마치 도로 위의 전철 같은 시스템이죠. 출퇴근 시간에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대전역이나 뭐 유성 갈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시간에 맞춰가지고 10분 안에는 정확하게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좌석이나 안에 내부가 조금은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종시에서는 교통흐름 분석을 통해 시간당 1,000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는 교차로나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을 파악했고 물리적으로 일반 노선과 BRT 노선을 분리했는데요. 도로상에서 정시성을 높이고 수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지하철처럼 미리 결제를 하고 기다린 후에 버스를 정해진 시간에 탈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고 지금은 굴절버스 2대가 다니고 있지만 추후에는 2대, 3대, 4대까지 연결된 다양한 차량들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실험이 진행되는 곳,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전입니다. 사람이 학습을 통해 정보를 얻듯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도 시범 운전을 하며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제작진이 직접 차량에 탑승해봤습니다. 운전자가 없이도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사전에 매핑한 경로고요. 저희가 정류소마다 누를 수가 있고 정류소에 추가를 시키면은 그 버튼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버튼을 누르면 자율주행 모드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노란색 점점점으로 장애물이나 나무나 지금 지나가는 차량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라이더 센서를 통해 360도의 장애물을 감지하는데요. 차량이 주행하면서 도로의 상황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돼 있어 전후 좌우의 장애물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작진이 무단횡단 상황을 가정해 자율주행 차량 앞을 지나가 봤는데요. 우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람을 차량이 인식하고 제자리에 멈춰섭니다. 네, 현재 기술로는 이제 차선 유지할 수도 있고 앞차와의 거리도 유지할 수 있고 또 차선을 자연스럽게 변경도 가능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지할 수 있는 구수중간기 기술이 와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운행과 실제 도로의 상황은 큰 차이가 있죠. 향후 자율주행차가 도시에서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도 적응해야 하는데요. 자율주행 차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일반 도로에 일반 차와 혼재해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차도 일반 차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과 차량의 통신을 통해서 일반 차의 상태를 알고 자율주행차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 5G와 같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되는데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차량과 차량 또는 차량과 사람이 통신을 통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통사고나 적재물의 낙하 같은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실제 도로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보았는데요. 바로 옆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달리는 와중에도 안정적으로 노선을 따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실제 도로에서 일반 차량과 함께 4km의 구간을 시속 40km로 이동했는데요. 오는 2021년부터는 실제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5G 통신망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승객 편의 기술도 개발 중인데요. 버스 승객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승하차 장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자율주행 버스가 이를 인식해 지정된 경로를 운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예약만 하면 자동차가 내 집 앞에 도착하고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동안 상상만 했던 도시의 모습이 가까운 미래에 펼쳐지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용자가 수단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기존에 있는 어떤 통행 행태를 벗어나서 목적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차 안에서 내지는 일반 오피스 안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개념의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보다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일은 국경을 초월한 흐름이죠. 때문에 전 세계 스마트 시티 시장은 매년 성장을 거듭해왔고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기술 개발 양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구축의 목표, 바로 사람들에게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곳 세종시에는 최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 있는데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짧은 횡단보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된 겁니다. 사람이 건널 때마다 깜빡깜빡하는 이것, 바로 LED로 만든 안전등인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이를 인식해서 LED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합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깜빡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운전자로 하여금 이제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이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동차가 가까이 다가오면 보행자에게 전광판으로 알려주고 안전한 속도로 달리는 운전자에게는 적정 속도로 달리고 있음을 표시해 주는데요. 반대로 과속일 때는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면 경고 메시지까지 보내는데요. 좌우를 살펴주세요. 아무래도 옆에서 알림으로 차량 접근이라든가 바닥에서 불빛으로 보행자가 있다거나 차가 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상당히 좋아요.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이 LED 알람을 설치한 이후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는 운전 행태가 줄어들었는데요. 또한 횡단보도에서 감속하지 않았던 차량들도 LED 알람 설치 이후 감속 운전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이 LED 알람 기술 도입이 지역 주민의 의견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도시를 변화시키는데 기술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참여가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주민들은 직접 생활 편의 시설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고 실제로 도시 곳곳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생활 편의 시설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세종시에 거주 중인 주부 전은미 씨.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중인데요. 집안에서 종량제 봉투에다 쓰레기를 넣은 다음에 그것을 들고 나와서 이 사이즈마다 넣는 곳이 있어요. 10리터, 20리터, 50리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옆에 태그를 한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넣으면 끝입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악취 등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이런 생활 쓰레기의 처리도 도시의 주요한 기능입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아무 때나 버릴 수 있고 냄새가 안 나고 항상 청결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세종시 전역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지하에 매설된 관을 따라 자동으로 곳곳의 집화장으로 수거되는데요. 이 설비는 분진 제거 설비로 먼지를 제거하는 설비고요. 이것은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과 처리 상황은 이곳 관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모든 처리 공정에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돼 있습니다. 집화장에 유입된 쓰레기는 기계에 의해서 음식물 및 일반 쓰레기로 분리되어 저장되고, 분리된 쓰레기는 재활용을 위해서 반출됩니다. 그리고 오염된 공기는 공기 정화 장치에 의해서 정화되어 외부로 반출됩니다. 쓰레기를 수거함에 나오면 지하에 매설된 관을 통해 100kg 압력으로 쓰레기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지하에 매설된 자동 시스템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수거한 쓰레기는 반출하여 고체 연료로 만든 후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처리 시스템은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한데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 공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수거를 할 때 고장난 상태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관로에 쓰레기가 다 깔리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사람이 직접 담당해야 했던 공정이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관리될 만큼 똑똑해졌는데요. 도시의 주민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지금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 더 멋진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술. 똑똑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 지금 우리 주변 곳곳에서 시작됐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살게 될 도시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